안녕하세요. 휘문 1학년 영어 내신 담당하고 있는 오상훈 강사입니다. 오늘 2학기 중간고사 후기 그리고 분석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일단 첫 번째, 저의 총평은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정말 앵무새 죽이기 파트에서 선택형이 정말 고퀄 문제로 나왔고요. 그리고 서술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 이게 웃고 있는 게 아닌 게 이렇게 내도 될까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자유도가 높은 문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채점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문제가 한 3, 4개 정도가 배치가 돼가지고 그 정도로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뭐 휘문의 한 몇 년 전 정도랑 비교해보면 거의 상점벽해 수준인데요. 문법이 딱 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나머지가 전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인데요. 이 앵무새 죽이기 파트가 발췌문이 4개의 씬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정 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소설 전체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그 파트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에리커스가 보안관을 이제 증인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밥 유어, 그 다음에 메이엘라 유어, 그 다음에 최후의 변론까지 총 4개의 발췌문이 나왔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배경지식, 관련 배경지식으로 해가지고 짐 크로우법 프린트가 나왔고, 교과서도 일부 들어가서 이건 이제 앵무새 죽이기 소설 파트의 전체 패키지로 학교가 구성을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게 여기서 43점이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에 43점이고, 그 다음에 듣기가 16점인 걸 감안하면 듣기랑 요거만 합쳐도 기본적으로 사실상 70점이 완성이 되죠. 60점이요. 그래서 이 선택형의 총 3분의 1, 서답형의 절반이 앵무새 죽이기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출제된 게 아니라 변별력 자체가 상당합니다. 선택형에서도 녹록치 않은 문제들이 꽤나 배치가 됐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올 걸 알고 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현장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좀 그렇게 나왔고요. 학교쌤이 정말로 문제 출제를 잘하셨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제가 오랜만에 고퀄 문제를 봤고요. 자, 특징 2는 문법은 단 2문제입니다. 자, 문법은 프린트랑 온포인트에서 그냥 좀 평이하게 나온 편이고요. 자, 서술형 특징 3이죠. 서술형이 매우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특히 3번, 5번은 이 빈칸에 어떤 내용의 말이 들어가야 될지, 혹은 이 지칭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알면서도 이 제시된 단어들과 그 다음에 이 서술형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과연 이걸 어떻게 답안을 만들어가야 될지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춰서 쓰기 힘들고요. 본문 그대로 쓰라는 문제는 한 문제뿐이고, 내용상 중요한 파트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 가리키는 바를 한글 뜻 안 주고 단어 몇 개만 주고, 예를 들면 뭐 face, mine 이런 식으로 주고 imagining that 이렇게 시작해라, 이럴 정도로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학교가 아마 채점을 할 때 별의별 답안을 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채점 기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제 생각인데 서술형에서 거의 다 차이가 날 거예요. 1등급 커트도 이 서술형 때문에 이제 어떻게 채점하느냐에 따라서 1등급 커트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아직 커트를 논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 4는 대부분의 문제가 내용 관련에 집중되고요. 출제 유형이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단순한 일치 문제부터 그래서 알 수 있는 사항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코드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를 제시한 다음에 어디에 해당하느냐라는 진짜로 나와야 될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5번째는 킬러 문항을 선택형과 서답형에서 균형 있게 배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잘 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내용 관련한 선택형, 특히나 앵무새 죽이기 파트에서 선택형을 클린을 시켜준다면 이 서술형 쪽에서 큰 이제 차이를 두면서 성적을 되게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기말고사 때 뭐 1등급이 아니었던 학생들, 2등급 끝에서 3등급 초반 아이들이 일단 선택형을 다 맞았다,
서술형 채점을 기다려봐야 되겠다라고 한 친구들이 벌써 5명 있거든요. 이 정도로 이 선택형 문제를 클린시키는 게 되게 기본 요건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특징 6번째 같은 경우에는 휘문 1의 영어 내신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걸 제가 완전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은 약간 영어가 살짝 외고형, 내용 중심, 2학년은 이제 완전히 수능 문제들로 내신을 깔면서 뭐 예를 들면 분량 많아지고 범위 커지면서 문제들도 되게 수능 유형으로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고, 3학년에는 완전히 EBS로 수능으로 가는데요. 이 1학년의 내용 중심의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과거랑 너무너무 달라졌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자, 이 범위가 총 4개 파트로 구성됐었거든요. 이제 듣기가 16점인데요. 이 대화문, 올해부터 시작한 대화문이 요거 4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8번은 1지문 2문항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휘문 스타일의 이 듣기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앵무새 주기 파트가 총 43점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선택형 9번부터 해가지고 16번까지 문제가 요걸로 쫙 깔려있고 배점이 무려 25점. 그 다음에 서답형 같은 경우에도 절반에 해당되는 1, 2, 3, 4 총 18점입니다. 여기서 거의 차이가 다 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3번 Building Reading Skills 1부터 4까지가 프린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능률에서 Advanced Reading Expert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프린트 2, 3, 4가 나왔어요.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번만 이 Civil War만 이제 그 역사 관련, 배경 관련이고, 나머지는 요거고요. 저는 이걸 수업을 예전에 많이 했었어가지고 바로바로 학교에 소식 들리자마자 바로바로 수업에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북전쟁에서 2문제, 그 다음에 비교 우위 지문에서 이렇게 3문제, 2문제, 2문제 이런 식으로 골고루 배치됐고, 이제 서술형 보시면 아시다시피 비교 우위랑 디마케팅에서 이제 서답형이 출제가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서답형 6번이 이번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온포인트는 1개 챕터만 나갔고요. 그 거짓말 1개 챕터 나갔고, 실제 3문제가 나왔는데, 네, 여기서는 뭐 큰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 성과입니다. 첫 번째, 앵무새 주기 파트에서 정말 압도적인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아예 그대로 맞춘 문제가 되게 다수 있는데요. 저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학생들이 뭐 시험 끝나고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난리 났다고, 대박 터졌다고 얘기한 거를 저도 확인을 하고 바로 다 시험지를 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직보 영상을 이렇게 딱 그 부분만 편집해가지고 보시기 좋게 편집을 해놨으니까 관련 링크 한번 열어보시고 어떻게 수업했는지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를 똑같이 맞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설을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작년에 이 외고에서 이 소설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1년 내내 앵무새 주기기를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조금 앞서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 대치에서 휘문 내신, 1학년 내신을 준비하는 강사 중에 과연 앵무새 주기기가 가장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있다면 제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저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들을 당연히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 줄거리, 핵심 사항, 뭐 예를 들면 문학적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풍부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곁들여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발췌문의 법정시는요, 사실 챕터 6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부터 5까지를 그냥 다 애들이 읽지도 못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법정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 발췌문의 지문만 보고 지문만 공부한다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에리크스, 그 다음에 뭐 딸인 스카우트, 그 다음에 오빠인 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이 사람들의 관련이 뭔지, 이 법정신에서 밥 유월 증인신 나올 때 사실 요번 발췌문에서는 그냥 밥 유월의 그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여부를 에티커스가 입증하는 거에 집중이 돼 있는 발췌문이었지만, 사실은 기말고사 때 이제 결국에는 이 밥 유월이 복수를 하거든요. 거기까지 이어지고 왜 복수를 하게 됐는지,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수를 하려는 이유가 이 법정신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제가 다 설명을 했고요. 발췌문으로 진행되지만
전체 흐름 다 꿰고 있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학생이 이해가 힘든 부분 당연히 메꿔주고요. 이번에는 작년 서술형 에세이 라이팅 중심 그 다음에 내용 관련 표면적인 문제들이 나왔었거든요. 작년과는 달리 매우 꼼꼼하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했고 거기 맞춰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단히 변별력 있게 나왔죠. 자, 앵무새 죽이기 총 43점입니다. 저도 놀랄 정도였는데요. 저희가 직보 때 이 프린트라든지 온포인트는 충분히 했으니까 마무리로는 앵무새 죽이기 파트를 다 가겠다 해가지고 무려 2시간에 걸쳐가지고 앵무새 죽이기를 집중적으로 대비를 했는데요. 네, 과연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타이트한 진도 관리와 발빠른 대처입니다. 요번에 이게 되게 이슈가 많았죠. 시험 전날까지도 학교에서 진도를 나갈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했는데요. 학교 입장에서는 뭐 좀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미리 진도를 알려주고 범위를 다 주면 미리미리 뭐 공부를 한 학생들이 조금 유리해지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느리게 줍니다. 그래서 예고도 안 하고 안 알려주고 갑자기 주고 예를 들면은 학교 그 반 간의 진도 차이도 굉장하고요. 저희는 가장 빨리 프린트를 수업한 게 아니라 프린트를 받은 반 기준으로 제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바로바로 그 주에 수업을 대응했습니다. 저희는 5회차 수업에서 나머지 프린트 1개 그리고 복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에 전부 다 종료하고 2회 전 2회 독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BRS랑 그 다음에 온포인트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조금 선택형 자체가 예상대로 평이하게 조금 나와줘가지고 뭐 한두 문제 빼고요. 그래서 다 저희가 준비한 대로 나왔습니다. 자, 휘문 1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소설 플러스 내용 중심의 독해 문제는 제가 가장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도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학교 측에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 발췌문이 다시 나올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기말고사 때만 소설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발췌문이 총 8개가 나왔거든요. 지금 발췌문이 4개밖에 안 나온 상황입니다. 나머지 4개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도 있는데 이 4개가 작년이랑 똑같을지 다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발췌문이 나와도 바로 저희 1회차 수업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재 정말 빡센데요. 본교재 리뷰 테스트, 변형 문제, 뭐 수능형으로 실전 모의고사 1, 직보 모의고사 1, 2, 직보에서 서술형만으로 구성된 모의고사까지도 다 치르고 현장에서 질문 받고 되게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저랑 질의응답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2, 3학년 영어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상위권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학교 내신에 맞춰서 그리고 정말 꼼꼼하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정말 이해하고 심화 대비하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학교에서 나올 거를 갖다가 대비하고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일단 적중 현황을 제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이거는 첨부한 영상을 보시면 되게 편한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reordering of the racial hierarchy, 저 같으면 이거 낸다 해가지고 흑인이 백인 위에 있는 것이라고 딱 나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요 문제였습니다. This reordering of the racial hierarchy가 윗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요 문제 나왔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관 신문 씬인데요. 이제 에리크스가 메이엘라의 어느 쪽 눈이 다쳤었냐? 라는 걸 갖다가 네가 봤을 때냐 아니면 메이엘라 입장이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 씬에서 다 답을 하고 앉았는데 이상하다. 이게 뭐지? 잠깐만 하면서 갑작스러운 깨달음. 돌아보면서 로빈슨 돌아보면서 혹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로빈슨이 때리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인가? 라고 해서 에티커스의 이 신문의 의도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씬이거든요. 제가 딱 요 부분 그 다음에 저는 추가로 요 에티커스에게도 something had been made plain to Atticus 요 부분까지도 다 해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요게 딱 그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요 문제가 딱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해석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왜 그랬는지를 아이들이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에는 without passion 해가지고 여기 맥락에서 passion은 우리 긍정적인 의미의 열정이 절대 아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비논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편견, 편향입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이 증거를 정말 리뷰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에티커스의 최후 변론 씬인데요. 자, 요 passion의 동의어, 유사어 여기가 뭐가 들어갈지 다 했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딱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5번인데요. 이거 에리크스의 최후 변론 쪽인데요. I'm no idealist to believe firmly in the integrity of our courts. 요 대사인데요. 이 대사의 의미 혹은 제대로 된 해석을 묻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15번이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소설 한글 해석도 줬으니까 학교에서 요거 읽어가지고도 맞출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 뒤에서 또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과 엮어가지고 이게 어떤 말인지 내가 정말 이상을 꿈꾸는 그런 헛된 이상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다. 현실주의자다. 되게 바람직한 판결 부탁한다. 약간 요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메이엘라의 이 다친 눈 방향 물어보는 씬인데요. 정말 제가 쇼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다 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이게 서술형 나왔거든요. face랑 mind 딱 두 개만 주고 imagining that으로 시작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딱 쉽게 쓸 수 있는 학생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떤 답안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답안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거기서 단어 두 개 준 거예요. 나머지를 우리 아이들 보고 메꾸라는 건데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학교 선생님이 답안을 미리 정해놓은 걸 이 단어 가지고 맞춘다? 이게 쉬울 수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라고 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준비 자료입니다. 적중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딱 보시면 이게 그 코드 스위칭 문제로 저희가 적중한 문제입니다. 사례를 주고 거기에서 internal, external, situational, metaphorical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내용 준비했고요. 이렇게 은유적 코드 변환, 내적 코드 변환 해가지고 요 문제 그대로 나왔죠 지금. 그 다음에 저희는 사례도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사례에 대한 이해 문제도 다 함께 풀었고요. 엄청나게 반복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문제를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학교에서 이렇게 나와서 틀릴 수가 없게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이것도 휘문향으로 서술형 준비. 그러니까 학교가 이렇게 서술형을 내면 그 문제를 똑같이 맞추긴 힘듭니다. 이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자꾸 노출이 되면서 본인이 답안을 적어보고 고민해보고 하는 연습 자체가 많아야 됩니다. 이게 앵무새 죽이기는요 지문을 외우라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해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앵무새 죽이기가 아니라 프린트랑 온포인트에서 이런 서술형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어차피 그 빈칸을 뚫어놓은 그 자리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를 대충 알고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조건에 맞춰가지고 다양하게 써보는 연습만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한 거의 30문제가량 직본 아래만 풀었고요. 이게 지금 비교 우위 지문이죠. 자, 요거는 왜 이 소년이 잔디를 깎아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기회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비교 우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서술하여라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 다 해가지고 써봐라 라고 해가지고 다 했고요. true, false 문제까지 소화했고 자, 이거는 아예 시험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여기서 which lies are of genuine benefit 해가지고 of benefit 전치사 of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니까 beneficial로 바뀔 거고 실제 시험은 그냥 딱 요 형용사 쓰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서술형 하나 했다가 자, 문법 문제 보이시죠? 요 문법 문제 그대로 했어요. 아예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드 스위칭 사례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좀 짧게 정리하고 준비 드렸는데요. 기말고사 요번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